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안긴 파울로 벤투 감독이 떠난 대한민국 대표팀의 후임 사령탑 인선을 놓고서 대한축구협회가 갈팡질팡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지난달 13일 대한축구협회는 벤투 감독의 뒤를 이을 새 사령탑 선임을 오는 2월까지 마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는 3월 A매치 스케줄이 잡혀있는 만큼 4년 뒤 월드컵을 향한 새 출발을 정식 감독으로 치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벤투 감독이 많은 팬과 관계자들의 환송 속에 4년 4개월 동안 지냈던 대한민국을 떠나 조국인 포르투갈로 돌아간 날이었습니다. 축구협회가 당초 내건 신임 대표팀 감독 선임 일정은 이렇습니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2022년 12월 내에 선임 기준을 확정해 1차 후보군을 추린 뒤 2023년 1월엔 최종 후보군을 선정한 뒤 직접 면접을 거쳐 2월부터는 우선 협상 대상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개별 협상을 지내서 새 사령탑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축구협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국적 구분 없이 복수의 감독 후보를 추천한다는 방침이었는데요. 하지만 대표팀의 극적인 16강 진출로 벤투 감독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차기 감독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폭됐고 월드컵 여정이 끝나자마자 차기 감독 선임에 대한 온갖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애국심이 강하고 연봉 10억 원 미만이라는 정체불명의 기준이 등장하는가 하면 안정환 MBC 해설위원 박항서 베트남 대표팀 감독 등 언급도 되지 않은 후보군까지 거론되면서 결국 축구협회는 이런 낭설을 잠재우기 위해 정식으로 일정과 선임 단계를 공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2022년 11월 축구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차기 감독 선임에 대한 기본 틀을 위한 난상 토론이었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감독 선임 가능성과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더라도 4단급 코칭 스태프 운영은 어렵다는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의견은 월드컵 본선 전에 벤투 감독의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나온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년간 벤투 감독 이하 코칭 스태프에 약 200억 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투자된 만큼의 효과가 있었냐는 반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울러 2026년에 개최되는 차기 월드컵은 북중미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데 FIFA는 이 대회부터 참가국을 48개국으로 대폭 늘립니다. 때문에 아시아에 배정된 출전권도 8.5장으로 현재 4.5장에서 대폭 증가하게 되면서 현재 한국 대표팀 전력으로는 굳이 외국인 감독을 선임할 것 없이 어느 정도 검증된 국내 감독으로도 본선 진출의 문턱을 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생각도 깔려서 국내 감독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당초에는 차기 감독은 국내 감독으로 선임하자는 생각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이나 호주 등은 모두 자국 사령탑을 세우고도 좋은 성적을 낸 것이 더욱 축구협회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외국인 감독 선임 가능성을 지운 것은 아니지만 벤투 감독 때처럼 각 영역 전문가들을 대동하는 4단 체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적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축구협회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해 2021년까지 수익이 감소했고 2024년 6월에 준공 예정인 천안시 소재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비에 1,200억 원을 대야 하는 만큼 연간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의 코칭 스태프 운영은 어렵다는 판단까지 겹쳐서 결국 모든 상황을 종합할 경우 외국인 감독보다는 한국인 감독이 더 유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벤투 감독이 떠나는 것이 공식화한 뒤 차기 사령탑은 한국인 지도자로 이미 가닥을 잡았다는 정도를 넘어 특정인을 내정했다는 루머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자 이례적으로 현역 선수들이 국내 지도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영권, 이재성, 김민재 등 대표팀 중고참 선수들이 하나같이 차기 감독 선임의 방향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 것입니다. 과거 대표팀 선수들이 민감한 사안에 침묵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대표팀에는 더 수준 높은 훈련과 전술 준비로 선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외국인 감독이 필요하고 벤투 감독 사례처럼 일관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4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선수들의 의견인데요. 심지어 이런 목소리는 지난해 12월 8일 월드컵 16강 진출 이후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대통령실 만찬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향후 한국 축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의견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서도 외국인 감독을 선호하는 선수단 분위기가 전달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결코 축구협회도 그냥 흘려듣기는 어려울 수준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행사에 정작 축구협회의 수장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초청받지 못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들을 빛내기 위한 자리다 보니
대통령실 초청 대상에서 정 회장이 제외됐다고 설명했지만 월드컵의 선수단 단장으로 참가한 정 회장이 배제된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 환영 만찬 이후 윤 대통령은 잇따라 축구협회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러한 분위기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만찬 다음 날에도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고세는 선수들이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월드컵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고 지적했고 13일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축구협회를 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축구협회는 이미 선수 1인당 최대 2억 7천만 원으로 책정한 상황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연이은 질타에 정 회장이 긴급하게 사제 2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서 최대 3억 4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해프닝까지 연출됐습니다. 이에 정 회장이 여론의 목소리를 넘어 대통령의 질타까지 이어지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업인 HDC그룹 회장 시절이던 2022년 초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큰 위기를 맞은 정 회장은 10월에는 차기 아시안컵 유치에도 실패했습니다. 아시안컵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2030년 부산 엑스포와 함께 개최에 큰 의욕을 보인 국제 행사였지만 축구협회는 외교력에서 카타르에 크게 밀리며 유치전에서 참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초청에서 제외되자 사제 출연이라는 빠른 대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국가대표 감독 선임 분위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협회 내부적으로 차기 대표팀 사령탑 선임의 방향이 기존에는 회의적이었던 외국인 감독으로 급선회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수장인 정 회장의 뜻이 당초 축구협회의 방침이었던 한국인 감독이 아닌 외국인 감독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차기 감독 선임에 책임을 쥐고 있는 이용수 전략강화위원장이 손을 놓고 다른 인물이 교체로 나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그가 선임한 올리 슈틸리케 감독은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과정에서 한국을 탈락 위기로 몰아넣었고 이에 책임을 지고 당시에 사임했다가 2021년 초 정 회장의 삼선과 함께 집행부에 복귀했던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월에 기존 계약에 따른 임기가 끝나는데 내년 2월에 선임을 마무리해야 하는 새 감독 선임은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이 해야 맞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전력강화위원장으로는 이영표 전 강원FC 대표이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벤투 감독처럼 자신의 철학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레전드 박지성 SBS 해설위원 역시 선수들이 외국인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을 관철시킬 수 있는 부분에 외국인 감독이 더 강점이 있다. 고 말하며 이 부분에서 한국인 감독과 외국인 감독이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벤투 감독도 비판받은 부분이 고집이었는데 그 고집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선수들이 외국인 감독을 바라는 점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인 역시 현역 시절 유럽에서 뛰며 여러 외국인 감독들을 경험했던 것 때문에 이러한 선수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는 박지성의 시선에서 외국인 감독을 선호하는 선수들의 심정을 잘 아는 것으로 보입니다. 좌우간 다음 대표팀 감독도 벤투 감독처럼 자신의 철학을 끝까지 잘 관철시킬 수 있는 감독이 선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